자,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참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예전의 그 몸매로 다시 돌아오기가 참 수월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 몸짱 이현아입니다. 예. 이분 이 몸매를 봐서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30대 초반? 진짜 달력이야, 예. 근데 제 생각에 이분 나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여성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이렇게까지 붙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대표 보디빌더 하는 분들 보면 되게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이에요. 근육 운동으로 계속 반복하면 남성 호르몬이 또 어느 정도 증가돼요. 예, 그래서 예. 20대에 이렇게 뭐 수상을 하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나이에 무관하게 그래서 수상자도 있고요. 꼭 30, 40대, 40대에 있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네. 자, 아니, 적어도 우리를 깜짝 놀래주려면은 예. 40대 초반은 되셨으니까 여기 나오시겠죠. 이분을 초대한 이유가 자, 그렇다면 살짝 몇 살이신가요? 연세가? 올해 나이 50 됐습니다. 50 됐습니다. 50세.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운동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네. 요즘에는 2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다시 운동해야겠다. 어떤 운동을 하셔서? 아, 제가 44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혹시 저기 아이를 낳으셨나요? 아이를 네. 낳으시면 좀 저런 몸매 이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아들만 둘 있습니다. 오, 같은 아들 둘인데 참 많이 다르네요. 큰아이가 몇 살이에요? 큰아이가 대학교 넘었겠죠. 대학 졸업해서 졸업했어요. 이게 솔직히 운동으로만 된 겁니까? 다른 뭐 어떤 그 시술 뭐 이런 거? 시술은 아니고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잘 타고났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제가 관리를 꾸준하게 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드시는 거는 좀 잘 드시는 편이세요? 네, 제가요 워낙 그 기초 대사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자다가도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자요. 그래요? 네. 일어나가지고 뭐 드시고 좀. 혹시 운동하시면 지금 저 이혜정 선생님께서는 사실 염장을 지른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혜정 선생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같은 50대라고 하지만 네. 어느 정도라야 뭐 언감생심 질문이라도 하죠. 그런데 정말 저런 몸이 비정상인 몸 아니에요? 글쎄 저분이 건강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예쁜 몸매를 보는 마음은 즐겁긴 하네요. 그런데 저는 부럽지 않을래요. 그냥. 실제로 대회에 출전을 하셨었다고요? 남자분들 아, 네. 눈이 올해도 제가 지난주에 13일, 14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린 미스터 코리아 대회에서 보디 피트니스 부문 2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 그러니까 또 근육이 막 더 수분 생기네요. 조절하셨나 보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덮였습니다. 지금 일반식 먹어서. 네. 몸매 중에 어떤 게 가장 자랑스러우세요? 남들이 힙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사실 잘 쳐지는 부위인데 뭐 하나만 소개해 준다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면요. 등하고 허리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바닥하고 그러면서 힙을 뒤로 밀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온몸이 쉬운 자세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반복해서 네, 하는 건가요?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번을 다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하루에 이렇게만 해서 한 5세트씩만 해주셔도요. 힙업과 허리 등이 강화가 돼요. 15개씩 다 세트. 뭐 15번도 좋고요. 저는 이 운동이 너무나 좋아서요. 주방에서 이렇게 네. 하다가도 이렇게 허리 잠깐 이렇게 허리 예. 밥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있잖아요. 밥도 하시는구나. 몸매가 왜
맨날 아령만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우리 오초희 씨 뵈면은 네. 늘씬하시잖아요. 역시 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인데. 근데 이렇게 뵀을 때 우리 나이쯤 된 사람이 볼 때는 이쪽 주부님이 훨씬 더 좋아 보이세요. 더 마음이 가요? 왜냐면 건강해 보이고 저쪽은 운동을 했다는데 좀 허약해, 어딘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분이 운동을 안 하면은 확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 엉망됩니다. 지나치게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아요? 제가 보이는 팔다리가 말라서 그렇지 사실 저도 되게 건강한 체질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요가 같은 걸로 선을 살리는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하는 방향이다. 20대의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ome on, that's right. Tip it up when you're gonna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은 원장님 어떻습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선조나 그 이전에 일부러 몸을 빼는 이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런 곳은 그럼 어느 궁에 근무하는 담배 못지않게 정말 끊기 어려운 중독이거든요. 아니 지금 나이 먹어서 뭐 요술을 할 수도 없고.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네, 여자들에게 다이어트란 정말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숙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언제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의지를 불끈 태울까요? 한 여성 포털 사이트가 여성 454명을 대상으로 언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느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3위는 바로 친구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몰라보게 예뻐졌을 때라고 대답을 했고요. 2위는 전지현 씨, 이효리 씨처럼 예쁘고 몸짱 연예인들을 TV에서 봤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작년에 입었던 옷인데 올해 살이 쪄서 옷이 맞지 않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3위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2위는 수영장에 가서 떳떳하게 수영복 입은 모습을 뽐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바로 그동안 살쪄서 못 입었던 예쁜 옷들을 예쁘게 소화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다이어트에서 성공한 모습, 정말 여성들에게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그 일인데요. 오늘 황금알 꼭 채널 고정하셔서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이상 김지혜였습니다. 자, 황금알 다음 고수의 비법입니다. 아이의 돈을 뺏어라. 요즘은 돈 가지면요, 지가 나가서 삼겹살 3인분 혼자서 막 먹고요. 피자도 사 먹고 돌아다니고요.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막 집어먹을 수 있는 건 막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세뱃돈 받은 엄마가 이거 엄마가 저금했다가 나중에 크면 줄게 가져왔는데 알거든요, 어려도. 엄마가 뺏어간다는 걸. 분해서 저는 엄마 몰래 막 초콜릿 거 더 먹었어요. 부작용 나요. 정서에는 또 안 좋겠군요. 아이 정서에. 세뱃돈 이거 저기 엄마가 맡겼다가 줄게 그래갖고 환불 안 되면 다시 저 지갑에 손댔어요. 자, 어느 분의 비법입니까? 보여주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고수. 다이어트 비만 얘기를 많이 꺼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거든요. 예방. 결국은 비만의 예비군. 소아비만을 막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흔히들 아이들은 통통해도 이게 다 키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5살까지는 실제로 이제 키가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통통해 보여도 이제 키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6살 정도 되면 이제 역전이 되죠. 이제 키보다는 체중이 더 빠르게 크는 시기가 되거든요. 또 그 나이가 이제 돈 맛을 아는 나이가 된단 말이죠. 돈이 있어서 이제 슈퍼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되니까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가서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이의 영양소 섭취 상태와 엄마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전업주부보다는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같은 영양소들이 더 부족한 걸로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엄마가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애들이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의 용돈이
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어른이 돼서 살을 빼기 힘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 중독, 특히 설탕 중독이에요. 설탕이야말로 담배 못지않게 정말 끊기 어려운 중독이거든요. 마약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자기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음식 중독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렸을 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어렸을 적에 그 부모가 그 탄산음료를 좋아하잖아요. 자식들도 100% 좋아합니다. 그거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절대로 그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가까이 못하게 부모가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되지만 그리고 저나 제 아내도 음식을 뭐 부담 없이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먹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냉면이겠죠, 일단. 어느 정도를 먹으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건지. 우리가 말하는 전혀 안 먹을 중독이라는 수는 게 없으니까 또 엄마의 고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당, 우리가 이제 설탕 같은 거를 이제 단순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당의 섭취를 총 섭취 칼로리의 10% 이내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섭취 칼로리를 2,000으로 잡으면은 이제 200이니까 설탕으로 치면 한 50g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바나나 맛 우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드링킹 요거트 한번 영양 성분표 보세요. 그거 300cc 하나 먹으면은 단순당이 한 40g 정도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 섭취량이 최근 3년 동안에 한 20%에서 3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성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그 당 섭취의 1위를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판기 커피입니다. 커피 믹스. 하고 자주 먹는데. 네, 우리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고 마시지만 커피에 탈을 쓴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성인들이 먹는 당 섭취량의 33%가 그 믹스 커피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천연 설탕은 어떤 거예요? 과일에 들어있는 설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관없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이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인데 이 과당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을 헷갈리게 해서 몸을 고장나게 만들거든요. 특히 액상과당이라 그래가지고 설탕보다 원료가 좀 싸서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이 설탕보다 더 몸에 나쁩니다. 꿀은 어때요? 꿀? 꿀도 설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야, 먹을 게 없네. 아니, 지금 나이 먹어서 모유 수유할 수도 없고.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그러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곡류, 밥. 네, 그다음에 뭐 고구마. 흔히들 탄수화물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나쁜 탄수화물이 뭐냐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몸에 들어올 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이제 동조는 하고 그런 원리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식구가 4식구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들은 이렇게 뚱뚱해요. 그런데 제 남편하고 제 딸은 아주 날씬하거든요. 남편이나 딸은 밥을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게 먹어요. 근데 아들하고 저하고는 후룩 먹고 남의 걸 더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밥 먹는 이 식습관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설탕에 대해서 또 혹시 또 제당업계에서 또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정도의 설탕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보이지 않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입에 달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를 신경 써서 봐주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설탕에 중독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지. 박영호 박사님, 고수의 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